거기다가 이 회사는 국내 최대의 카본 블랙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4분기까지는 극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재료도 이 회사가 만들고 완성품 또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 FOMC 일정으로 흘러간 모습입니다. 월 3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구간으로 좀 단기 변동성은 감안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중장기적 종목도 받아보시고 또 노란톡방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특수화학제품 생산업체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될 거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에 걸친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그 암흑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석유화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석유화학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50여 년간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사업에서 핵심 기술은 바로 카본 블랙인데요. 카본 블랙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아마 캠핑 많이 다니실 겁니다. 캠핑 가시면 바베큐는 물론 장작을 태우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불멍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나무를 태우다가 그을음이 생기면 그 그을음이 손에도 묻고 간혹가다 텐트에도 묻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검정색 미세 분말을 바로 카본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분말이 신기하게도 고무에 넣으면 고무의 탄성을 강화시키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에 묻는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착색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런 착색제의 쓰임새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착색이니까 당연히 페인트와 잉크에도 쓰이게 되고 또 고무의 탄성을 강화하는 성분 때문에 타이어에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은 물론이고 지금도 자동차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전기차는 물론이고 수소차 그리고 기존의 내연 기관차까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타이어는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이어 시장의 성장도 꾸준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국내 최대의 카본 블랙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미 해외 글로벌 타이어 업체와도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카본 블랙만으로도 충분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올해뿐만이 아니고 향후 몇 년을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업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두 번째 사업은 바로 베이직 케미칼입니다. 사실 베이직 케미칼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회사가 만드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예전에 머리 염색할 때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대표적인 산화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염색할 때도 아니고 대체 이 산화제를 어디에 쓰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소독약인데요.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 쓰이는 게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우리가 쓰는 휴지를 부드럽게 하얗게 또 만들어주는 것 또한 과산화수소인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반도체 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과산화수소 다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불순물을 없애는 공정은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도 몇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공정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사업의 성장에도 당연히 과산화수소 또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의 핵심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간단히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기본 물질인 건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도 자연스럽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수치상으로 무려 170%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자연스럽게 고점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분기까지는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올해 태양광 설치 수요는 전년 대비 40%에서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4분기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텐데 그만큼 가격이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회사는 4분기까지는 극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미리 수요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쳤는데요. 국내 설비를 축소하고 말레이시아의 공장 캐파를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당연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건데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마진,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이익 개선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마지막 사업은 바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만드는 건데요. 원재료도 이 회사가 만들고 완성품 또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과 재료가 있는데도 지금 밸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은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떤지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55%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흑자 전환폭이 상당히 큽니다. 무려 4,079억 원인데 작년과 2019년의 적자폭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엄청난 성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분기까지 고성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인 3분기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8,887억 원으로 90% 상승, 또 영업이익은 1,946억 원으로 무려 978%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와 태양광 발전소 매각으로 베이직 케미칼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케미칼에서도 작년 대비 584%의 성장, 또 석유화학 및 카본에서도 275% 성장, 또 에너지 솔루션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사실 모든 사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4분기에도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매출액은 1조 원으로 78% 상승, 또 영업이익은 1,678억 원으로 무려 271%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 폴리실리콘 평균 시장가는 킬로그램당 32달러, 또 그리고 화학 및 카본 케미칼 물류 영향 일부가 해소되면서 마진 또한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폴리실리콘 정기 보수 일정을 2022년으로 미뤘고 현재 원재료 재고 레벨을 감안한다면
최근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솔루션 사업 발전소 매각 이익은 DCRE 도시개발 사업 이익으로 만회하면서 연간 증액 추세 또한 지속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실적이 오른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채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역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렇게 자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2019년과 작년은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올해는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마이너스 금액보다 상반기는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내면서 성장성을 마련했습니다. 그 성장성은 실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재무활동으로는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3분기까지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량 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 비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그동안 빚이 늘어났지만 100% 이하로 충분히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 유보율은 2083%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도 좋은 모습, 특히 매출 증가율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완벽한 재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의 BPS는 10만 1,000원대입니다. 주가가 11만 원이기 때문에 PBR이 약 1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고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PER은 18.3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업계 평균 PER이 24배인 걸 감안한다면 아직도 저평가 상태이고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주가 상승으로 충분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노란톡방에서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상 우리가 또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가 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6년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실적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유는 바로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 에버그린의 지분 인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업체는 태양광 사업을 초기부터 진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술 또한 없었는데요.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는 태양광 사업에서 후발주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당연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인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솔라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건데요.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정말 긴 암흑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기대가 엄청난 에버그린 솔라가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게 됐는데 단기의 하락도 컸지만 이후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긴 하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시총이 큰 회사가 또 이만큼이나 단기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 쉽지 않았던 경우가 바로 이 종목에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에버그린 솔라의 파산도 이 회사에 정말 큰 악영향을 줬지만 이후에 중국의 저가 공세의 태양광 사업 전체적으로 암흑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중국 제품보다 비싸게 팔릴 수가 없었고 또 팔린다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과 비슷한 가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시장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느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암흑기를 이 업체는 보낸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암흑기를 끝내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미 올해 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박스권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종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각 나라들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고 박스권 돌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241선의 강한 지지 라인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241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지선이 깨져 있는 종목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은데 분명 기술적으로는 하방으로 더 크게 방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빠르게 241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여기서 더 밀리게 되더라도 481선의 지지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만 보면 박스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입니다. 10월 달에 박스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고 또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작년부터 이어온 긴 추세 전상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또 박스 하단과 추세 하단이라는 반등 시그널이 겹쳐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그만큼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3차 매수 타점까지 안전하게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